총선을 두 달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회고록 출간 기념 북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선거의 여왕으로 불렸던 박 전 대통령의 행보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설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자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면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에 손님이 몰리고 있습니다. 오는 6월 교육과 돌봄을 통합하는 유보 통합을 앞둔 가운데 아직 정부의 가이드라인조차 나오지 않아 현장에서는 혼란과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프로농구 대구 한국가스공사 페가수스가 새해 들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창단 이후 두 번째 6강 플레이오프 진출 가능성을 짚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6일 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대구와 경북에 내리고 있던 눈비는 잦아들고 있습니다. 이 설 연휴까지 별다른 눈비 소식 없이 평년기온 유지될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유하경 기상캐스터입니다. 겨울치고 꽤 많은 양의 비가 내렸습니다. 이제 비구름은 대부분 물러났는데요. 오늘 아침까지 경북 서부 내륙과 울릉도 독도에는 한때 눈이나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더불어 경북 내륙에는 오늘 오후부터 밤사이 빗방울이나 눈이 조금 날리는 곳이 있겠고요. 밤사이 내린 비와 눈이 얼어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어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는 조금 쌀쌀한데요.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은 1도, 안동은 영하 0.5도, 포항은 1도로 어제보다 대부분 지역에서 기온이 조금 내려갔습니다. 그래도 낮에는 7도 안팎까지 올라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요. 낮과 밤의 기온차만 신경 잘 쓰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설 연휴까지 큰 추위 없이 가끔 구름만 많겠고요.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만 조금 벌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총선을 두 달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회고록 출간 기념 북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정치적인 의도가 없다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만 선거의 여왕으로 불리며 보수층 결집에 큰 역할을 해왔던 것을 감안할 때 박 전 대통령의 외부 행보가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에서 자신의 회고록 출간 북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책 2권 분량의 회고록은 2012년 18대 대선 때부터 대통령 재임, 탄핵을 거쳐 2022년 3월 대구 달성군 사저에 정착하기까지 정치 역정과 소회를 담았습니다. 외교, 대북 문제, 일본과의 위안부 합의 뒷이야기 등이 실렸습니다. 일부에서는 이제 대북 정책에 대해서 당시 비판도 있겠지만 북한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한다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와 서원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박 전 대통령과 함께 단상에 올라 질문에 답했습니다. 내빈으로는 김관용 전 경북도지사와 김관진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조윤선 전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눈에 띄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화환을 보내는 등 여권 인사들이 참석하거나 축하를 전해왔습니다. 총선을 두 달여 앞두고 보수층 결집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앞서 출마를 선언한 유 변호사는 출간이 자신의 출마나 정치 행보와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선거의 여왕이라 불리며 선거 때마다 지지세 결집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여전히 파급력을 과시하고 있어 어떤 식으로든 총선에 영향을 줄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낮으면서 특히 수도권에 있어서의 흔들림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을 비롯한 친박 세력들이 다시 국민의힘에 진입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를 의식하듯 지난 3일 대구를 찾은 박근혜 키즈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박 전 대통령이 주변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 본인들의 영달을 위해 가지고 아주 안 좋은 형태로 그분을 활용하는 분들이 있는 것에 누구보다 마음 아파하고 지난해부터 외부 행보를 늘리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 인생을 담은 책 출간을 계기로 보수 인사를 한 곳에 모으는 등 총선을 앞둔 본격 행보가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설 연휴가 이제 곧 시작됩니다. 제수용품 장만하느라 여기저기 다니실 텐데요. 장바구니 물가가 가파르게 올라서 부담이 아주 크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을 사면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가 열리고 있는데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발걸음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변예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설 명절이 다가오면서 전통시장은 차례상을 준비하려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여기저기 제수용품을 둘러보지만 껑충 오른 가격에 손이 가다가도 선뜻 장바구니에 담기는 부담스러워합니다. 명태하고 오징어하고 뭐 딴 거 사도 다 비싸요. 지금 안 비싼 게 없이기는 다 비싸요. 차례상에 오르는 음식 가운데 사과는 지난해 이맘때보다 44.6% 뛰었습니다. 조기는 8.1%, 고사리는 4.1% 올랐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을 사면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국산 해산물을 사고 받은 영수증을 행사장에 내면 온누리 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행사는 연휴 전날인 오는 8일까지 구입 가격의 30%, 최대 2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치솟은 물가에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물가 많이 올랐는데 제가 어디 가서 만 원 벌려면 힘들잖아. 그런데 이렇게 할인 행사 하면 그냥 공짜 같은 느낌? 고물가에 걱정이던 상인들도 한시름 놓은 표정입니다. 이번에 수산대전을 행사하게 되어가지고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날만큼 회복은 안 돼요. 그래도 그 정도로 경기가 안 좋은 상태예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예상한 올해 설 차례상 준비 비용은 평균 31만 3천 원. 치솟는 물가에 조금이라도 저렴한 성수용품을 찾는 서민들의 발길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변예주입니다. 지난 30년간 교육계의 난제였는데요. 정부가 교육 돌봄 서비스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돼 있던 유치원과 어린이집 감독기관을 올 6월까지 교육부로 일원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유보 통합을 위해서 경상북도와 도교육청 간 지방 단위 업무 이관은 내년까지 마친다는 계획인데 아직까지 정부 가이드라인조차 나오지 않아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천의 한 유치원을 경북도지사와 도교육감이 함께 방문하고 공동 선언문을 작성합니다. 경상북도에서 경북교육청으로의 유보 통합, 업무 이관을 위한 협력을 다지는 겁니다. 지난 연말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서 기존의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로 나뉘어 있던 보육, 교육 업무가 올해 6월까지 교육부로, 내년까지는 광역교육청으로 이관됩니다. 경상북도와 22개 시군이 해오던 5,300억 규모의 보육 관련 39개 사업과 92명의 보육 업무 담당 공무원, 1,300개가 넘는 도내 어린이집까지 보육 관련 사업과 재정, 인력이 모두 도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대이동입니다. 경북도와 경북교육청은 지난 8월부터 일찌감치 유보 통합 추진단을 출범하고 업무 이관에 협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도청에 또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이 어린이집에 대한 여러 가지 인원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이관받기 위한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이는 국가에서 키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정책을 유보 통합하더라도 같이 할 테니까 전혀 걱정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정작 교육부로부터 전달받은 유보 통합 세부 내용과 조직 운영, 예산 배정 방안 등이 담긴 가이드라인이 없어 이렇다 할 추진 내용은 없는 상태입니다. 인력만 봐도 현재 보육 담당 공무원 92명 전부를 도교육청에 전입시킬지, 파견 교류, 아니면 신규 인력으로 채용할지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교육 공무원인 유치원 정교사와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다른 신분 문제도 예민한 사항이지만 불투명하긴 마찬가지입니다. 교사의 처우라든가 교사의 자격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지원 그리고 연령 뭐 이런 것들이 하나도 내려온 게 없어서 저희도 사실 현장에서는 혼란스러워요. 교육부는 유보 통합의 청사진을 볼 수 있는 모델 학교 30곳, 시범 지역 3곳을 오는 3월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지만 선정조차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30년 수건과제에 걸맞는 계획과 준비가 이루어진 게 맞는지 지역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2024년 대구 한국가스공사 페가수스의 질주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1월부터 펼쳐졌던 4라운드를 압도적인 성적으로 마무리하더니 5라운드도 끈끈한 팀 컬러를 이어가는 모습인데요. 새해 들어서 홈 7연승에 도전하는 한국가스공사, 이제 팀 창단 두 번째 6강 플레이오프 진출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석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4연승 뒤 2연패, 1월의 마지막과 2월의 시작이 다소 주춤했던 가스공사. 지난 주말 펼쳐진 고향 손호와의 홈 경기는 여러모로 중요한 한판 대결이었습니다. 선수들의 체력적인 어려움도 있었지만 효율적 전략을 바탕으로 경기 내내 리드를 내주지 않았던 가스공사. 결국 83대 66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We just stuck with our assignments that coach had given us, and it's the execution that we did on the other end of the floor as well too, offensively. So that's really what gave us the edge over the team that we played against today. 니콜슨을 중심으로 한 공격과 공수를 오가며 맹활약한 주장 차바이의 활약이 눈부셨던 경기. 손호전 승리와 함께 가스공사는 새해 들어 홈에서 펼쳐진 6경기를 모두 잡았습니다. 홈에서 강한 모습을 이어가는 가스공사의 상승세는 경기마다 치읓감을 찾는 팬의 증가로 이어집니다. 또 대구 홈에서 계속 홈에서는 좀 연승을 계속 이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홈에서는 절대로 뭐 홈팬들 분들도 많이 찾아주시고 그래서 안방에서는 꼭 좋은 경기력과 승리를 팬들한테 보답을 할 거고요. 6위 울산현대 모비스와 5게임 차로 7위인 가스공사. 최하위이지만 최근 연승을 거둔 서울삼성을 시작으로 모비스와 창원NG로 이어지는 이번 주 홈 3연전을 어떤 결과로 마무리할지가 가스공사의 봄농구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석원입니다. 부산시가 시장 관사를 시민들에게 개방하기 위해서 현재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역사성을 최대한 보존한 채 개조하겠다며 예산 87억 원을 투입했는데요. 현장을 가보니 뼈대만 빼놓고 싹 다 뜯어고치고 있다고 합니다. 역사성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부산 MBC 김윤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축구장 2.5배 넓이 드넓은 정원에 고풍스러운 2층 건물. 군사정권 시절 대통령 별장으로 쓰여 지방 청와대라고도 불린 부산시장 관사입니다. 집무실과 대현회장, 침실, 개인생활 공간까지 그 시절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지난해 7월 부산시는 이 공간을 역사성을 살린 복합 문화시설로 만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상징성과 또 역사성 이걸 그대로 살려서 당시에 그 김중업 건축사의 그를 그대로 이어받고 있는 거예요. 공사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검은 지붕의 젓갈색 외벽은 그대로. 그러나 건물 내부는 그야말로 엉망입니다. 층고를 높이기 위해 1층 천장은 모조리 뜯어냈습니다. 연회장과 집무실을 나눈 벽도 뜯어내고 파이프를 쌓아 새로 벽을 만드는 중입니다. 관사 옆 건물에는 강연장을 넣기 위한 증축 공사도 진행 중입니다. 남아있는 거라고는 겉모습뿐입니다. 여기에 쓰이는 예산만 무려 87억 원. 리모델링이 아니라 새로 짓는 수준입니다. 내부를 뼈대를 남기고 다 뜯어냈습니다. 2층으로 돼 있는 연회장 있던 자리는 완전히 새로 짓는 거고요. 하지만 부산시는 건물 외관과 뼈대만 있어도 된다는 입장. 역사성을 살릴 의지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역사성이라는 게 보면은 그게 뼈대 건물 50분 동안의 그런 정신 그런 걸 다 다시 살린다는 의미인데. 내부 구조물을 다 뜯어내다 보니 건물 균열까지 발생해 공사 기간도 늘었습니다. 부산시장 관사는 오는 5월 시민들에게 개방될 예정이었지만 공사가 늦어지면서 오는 9월로 늦춰졌습니다. 다른 지자체들은 어떨까? 인천에서는 1938년 지어진 시장 관사를 지난해 문화공간으로 바꿔 개방했습니다. 서양식과 일본식 주택 요소가 혼합된 문화주택이라는 특성을 그대로 살렸습니다. 내부 구조는 대부분 유지하며 용도만 서재와 LP 감상실로 바꿨습니다. 여기에 든 비용은 4억 3천만 원. 관사로 싼 그런 역사적인 이유와 건물의 특성상 예전에 일제시대 때 신축됐던 그 문화주택이라는 그런 형성이 되어 있어서 최대한 보존을 시키고. 제주, 경기, 충남에서의 관사 개방에 쓰인 비용도 각각 8억 원, 18억 원, 30억 원 수준.
90억 원 가까운 예산을 들여 겉모습만 남긴 채 역사적 건물을 모두 뜯어 고친 곳은 부산이 유일하지만 부산시는 시민들을 위한 선택이었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날이 갈수록 사기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이번엔 영화 설문조사 사기입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하면 돈을 준다고 접근해서 처음에는 수익금을 실제 조금씩 주다가 결국에는 투자를 제안해서 큰 돈을 뜯어내는 사기인데요. 일단 모르는 번호나 연락은 의심부터 하는 게 좋겠습니다. 대전BC 김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40대 직장인 최모 씨는 최근 언론사 해설위원이라는 사람에게 간단한 영화 설문에 참여해달라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보상금 얘기가 있긴 했지만 반신반의하며 설문에 응했는데 실제 5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다음은 영화 예매 이벤트였습니다. 30%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해 10만 원을 보냈더니 역시 13만 원이 들어왔고 이렇게 하루 만에 50만 원이 넘는 돈을 벌었습니다. 제가 수익으로 얻은 금액은 한 50만 원 정도 되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의심보다도 이제 실제 입금을 해주면서 그렇게 이제 유도를 하다가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의심이 옅어질 무렵 이번엔 팀을 짜서 진행하자며 단체 채팅방에 초대했습니다. 100만 원이 넘는 투자금이 부담됐지만 이미 수익을 경험한 터라 고민 끝에 돈을 보냈습니다. 판은 점점 커졌고 1,500만 원을 보내고 나니 이런저런 핑계로 추가 돈을 요구합니다. 이벤트를 수행하지 않으면 투자 원금을 잃는다. 방에 있는 다른 사람이 돈을 구해온다는 식으로 바람을 잡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걱정이 됐죠. 이제 걱정이 됐는데 그때부터 이제 그 나머지 3명이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한 명은 바로 진행하자. 대출까지 받아 보낸 돈이 3,900만 원. 계속 돈을 요구하는 통에 대화는 중단됐고 돈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보니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는 사람이 수십 명, 수억 원의 피해를 입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알리지 않은 피해자와 외국에 서버를 두는 경우가 많다며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사기 피해의 그 금액이나 규모는 더 클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렇다면은 국가 대 국가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공조를 위한 어떤 협력. 또 무엇보다 모르는 사람의 연락은 의심부터 하고 휴대폰이나 애플리케이션의 보안 설정을 강화하는 등 개인 차원의 대응도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지난해 8월부터 6개월 동안 법정에서 거짓으로 증언하거나 거짓 증언을 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18명을 기소하고 1명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20대 남성 2명은 10대 동네 후배에게 금은방에서 귀금속 절도를 시킨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자 자신들이 절도를 교사한 일이 없다고 후배 등에게 허위 증언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대구지검이 최근 6개월 동안 위증이나 위증교사 혐의로 입건한 인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 6명과 비교해서 3배 이상 늘었습니다. 대구교육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건설업체의 자금난을 덜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사대금 등 220억 원을 조기 집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에서 단위 학교로 지원하는 공사 예산은 조기 교부에 집행하도록 유도하고 공사업체에도 기성금, 선금 같은 공사대금을 조기 청구하도록 독려합니다. 공사 현장 근로자에 대한 임금, 하도급 대금, 자재대금과 장비대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특별지도와 점검을 강화하고 임금 체불이 적발된 업체에는 시정지시와 관계기관을 고발할 방침입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대구 경북 지역 가스 누출로 인한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암모니아 취급 사업장에 대한 기술 진단을 실시합니다. 지난해 시범적으로 구미산단 3개 사업장에서 암모니아 누출을 확인해 취급 시설을 개선하도록 조치한 데 이어 올해는 19개 사업장으로 확대 추진합니다.
겨울지고 꽤 많은 양의 비가 내렸습니다. 이제 비구름은 대부분 물러났는데요. 오늘 아침까지 경북 서부 내륙과 울릉도 독도에는 한때의 눈이나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더불어 경북 내륙에는 오늘 오후부터 밤사이 빗방울이나 눈이 조금 날리는 곳이 있겠고요. 밤사이 내린 비와 눈이 얼어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아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는 조금 쌀쌀한데요.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 1도, 안동은 영하 0.5도, 포항은 1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내려갔습니다. 그래도 낮에는 7도 안팎까지 올라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조금 높거나 비슷하겠고요. 낮과 밤의 기온차만 신경 잘 쓰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차차 벗어나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대체로 흐리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1m에서 최고 2.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은 1도, 구미도 1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에는 대구 7도, 구미는 5도 예상됩니다. 경북 북부는 어제보다 아침 기온이 조금 내려갔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영하 0.5도, 영주는 영하 1도로 출발하고요. 낮에는 안동 5도, 영주 4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포항의 기온은 1도고요. 낮 기온은 6도 전망됩니다. 다가오는 설 연휴까지 큰 추위 없이 가끔 구름만 많겠고요.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조금 벌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